저는 24살 여성이고 미시건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19살이 된 201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회성 데이트 앱으로 소문이 자자한 틴더를 해보자고 친구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좀 더 진지한 만남을 원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지만 친구가 틴더에서 남자친구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성공담을 들은 후 저는 한번 시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재빨리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존이라고 하는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이는 반경 30마일 안에 살았고 저보다 몇 살 많았습니다. 그의 프로필에서 저는 그가 실험복을 입고 동물들과 놀고 있는 셀카들과 사진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는 짧은 갈색 머리에 파란 눈, 가지런히 가다듬은 짧은 수염을 가진 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은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제 목표와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잔이는 우리가 매치됐던 날 밤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자기소개를 한 후 나에게 친구가 되고 싶냐고 물어왔습니다. 그 후부터 우리는 매일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게 멋진 하루를 보내라고 얘기해 주었고 제가 엄청 예쁘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저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고 오래전부터 기대하던 일이 나에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틴더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 거기서 이야기를 주로 하곤 했습니다. 다만 팔로워 수가 저밖에 없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었죠. 그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저는 전화를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공부나 수업에 참석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저도 수업으로 바빠서 TV를 볼 틈조차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좀 과하다는 것이었죠. 여름방학이 다가왔고 그는 여전히 핑계를 대고 전화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때 저는 그를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추리극을 좋아했고 시리즈물을 자주 봤기에 사기꾼들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의 외모와 달콤한 메시지에 반해서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화할 날짜와 시간을 정했고 그날 밤 9시 30분이 조금 넘었을 때 저는 잔이의 지역번호와 일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떨리는 목소리로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안녕 애슐리? 나야. 잘 지내지? 그의 목소리는 엄청 낮았고 늙어 보였습니다. 마치 50살 정도 되는 아저씨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사고를 당했다고 둘러댔고 그 사건 때문에 성대가 손상되었고 왜 그의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중 그가 이메이진 드래곤스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짧은 15초짜리 동영상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그에게 그 비디오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편집 프로그램으로 목소리를 고치는 것을 친구가 도와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게 얼마나 깊이 사랑에 빠졌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곧 화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랑 같이 있고 싶고 내가 자기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마지못해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엄청 큰 실수였습니다. 그때부터 존이는 저에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언제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항상 물어왔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제가 빨리 답장을 하지 않으면 그는 불안해했고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틴더를 나에게 소개시켜준 친구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보고 있었는데 관련 해시태그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게시물에 조니의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용자 이름도 완전히 달랐고 프로필을 클릭해보니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팔로워가 1000명이 넘더군요. 심지어 이메이진 드래곤스 노래 부르는 영상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남자는 이미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고 약혼한 사진이 올라온 이후로 조니가 이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친구가 조니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저는 친구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매우 따뜻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 내 사랑, 잘 지냈어? 제 친구는 우리가 당신의 비밀을 알아냈다고 말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화를 바로 끊었고 그 후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외로워서 친구를 사귀려고 했을 뿐이라고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마지못해 네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정말 후회스러운 일입니다. 불행히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조니와 마지막으로 대화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와 더블 데이트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카메론은 제 남자친구의 이름이고 남자친구가 절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부모님은 주말 동안 집을 비우신 상태였습니다. 차를 도로에 세우고 저희 부모님이 캐머런과 그의 가족들에게 줄 과일을 우리 집 뒷마당에 놔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자친구는 부엌에서 저를 따라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제 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즐거웠던 시간이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려고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제가 침실 문을 열었을 때 몇 가지 수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제 침실 창문이 열려 있었고 침대 밑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비명을 질렀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마치 공포영화처럼 기어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과체중에 머리는 하얗게 샜고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존이라고 말했고 긴장을 풀고 자기는 단지 그냥 직접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거실에서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즉시 제 방으로 달려들어가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이고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는 계속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창문을 통해 기어나가서 길을 건너 SUV 차량으로 달려갔고 저는 빠르게 차량 사진과 차량 번호판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이 수상한 사람이 침대 밑에서 작은 칼을 미처 갖고 가지 못한 걸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물적 증거와 그와 나누었던 문자를 경찰에 제출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서 그가 감옥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5년이 훨씬 넘었고 카메론과 저는 약혼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SNS에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나 미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더욱더 누군가가 알고 싶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일이 있은 후 그 사람과 엮이지 않기 위해 제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니가 도용한 사진의 주인공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했고 나만큼이나 그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계정을 확인해보니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자니는 그 계정을 완전히 바꿨거나 지워버린 것 같습니다.